안녕하세요, 롱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눈이 오다가 비가 오네요. 임장 중인데 요새 빌라촌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제 강의 기간에는 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. 제가 빌라촌 와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요거 알아가시면 그래도 몇몇 분들은 어떤 결과일지는 저도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데요. 오늘 요 내용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좀 들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제 이름을 걸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. 솔직히 지금 강남은 주요 지역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사야 될 때예요.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사라고 해도 큰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시행입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빌라 가격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. 제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이 따로 판단하셔도 되는데 강북은 안 그런데 강남 주요 지역들 있잖아요. 빌라 가격이 아파트랑 예전 역사적으로 맞춰오던 밸런스가 깨졌어요. 그리고 깨진 이유가 전세가에 있거든요. 근데 전세가를 이렇게 만든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. 임의적인 간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. 수급이 더 이상 도저히 못 버텨서 수요가 많아지면 이거 원래대로 돌리면은 빌라도 제 가격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 빌라가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은 인근의 아파트 시세만 따라가도 프리미엄이 무지막지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. 저도 신기하긴 한데 저는 이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쪽 일을 하면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. 이게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분양 홍보, 오피스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양 홍보에서부터 물건을 팔아달라. 그리고 여러분 물건 팔아드리면 저 이 얘기 영상에 내보내는 거 저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. 안 할 거니까. 팔아드리면은 수고료가 엄청나요. 저 수고료가 많은 건 한 채에 2천만 원이 넘어요. 정말로.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왜냐면 그 영상을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. 근데 비트코인도 있었고 되게 다양해요. 정말 제 이름 걸고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되게 많았는데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. 저는 그냥 전 제 일만 했고 제 가치관에 맞는 일만 했어요. 물론 악플을 달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가족들한테 당당할 만큼 제 기준에 맞는 일만 해왔거든요. 그런데 분명히 이제 빌라를 소개시켜주고 빌라를 사준다, 내가 사줬잖아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럴 수도 있죠. 물론 어떻게 보면 사준 게 맞으니까. 근데 빌라를 어떤 유명한 분이나 어떤 이름 있는 분이 사준다고 사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영업방해잖아요. 잘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제 경험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일단 빌라는요, 여러분이 그 실거래가 찍혀있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안 맞아요. 안 맞다는 뜻이 뭔 뜻이냐면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꼭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업자가 찍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 업다운이 많아요. 그리고 특히 신규 주택, 신규로 지은 빌라는 실거래가를 믿을 게 전혀 못 돼요.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가 난 거예요. 일부러 전세 사기 친 애들은요 깜빵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와야 돼요. 걔는 솔직히 인간이 아니에요.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, 빌라를 무서워서 못 하던 분들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분들이 뭘 알려주겠어요? 그런 데이터나 뭔가를 얘기해주면은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. 이분은 이 물건을 팔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별 하나, 별 둘, 별 셋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. 표현은 다른데 이 바닥에 돈이 그렇게 굴러가요. 적으면 500, 많게는 1000, 1500, 2000 막 이렇거든요. 그러면 팔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거기 대표님은 몰라도 직원분들은. 그럼 여러분이 샀다고 쳐요. 자, 사서 이게 잘 돼요. 그럼 너무 좋아요.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왜 여러분 잘 안 되는 걸 바라겠어요. 그런데 빌라가 여러분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인다? 그럼 이때부터가 문제예요. 이게 제 경험이에요. 빌라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면요 그때 깨우치는 게 있어요. 안 팔린다는 겁니다. 개발 계획을 믿고 들어왔는데 개발 계획이 밀리거나 안 된다. 그러니까 뒤로 흘러가면서
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팔고 딴 거를 살 수도 없고 내 이 재테크 포트폴리오가 미래성이 막혀버려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더 악수를 둬요. 더 의존한다던가 이 물건을 또 컨설팅하는 분에게 내놓는다거나 이런 순환이 일어나곤 하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제가 아파트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. 하다못해 시행까지 하잖아요. 건물, 상가, 토지,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. 근데 오피스텔이랑 지산이랑 생수는 단타 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되게 안 좋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렸고 다 투자하지만 가능한 제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를 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매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시간을 기다렸을 때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. 이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여러분이 저 많이 안 찾으실 때는 제가 철없이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내 계약서까지 다 오픈을 했지만 그때 그 부작용들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지금은 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고 싶은 건 이해해요. 돈 벌고 싶은 거 이해해요. 부동산으로 잘 되면 돈 많이 버는 것도 팩트예요. 아니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아파트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법 탄탄하게 확인이 가능해요. 이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5분 공부하고 주식 사는 것처럼 남의 말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. 근데 아파트는 여러분이 좀 죄송한 얘기로 송구스럽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인터넷 몇 번 쳐보고 공인중개사 세 곳만 들러봐도 시세가 대략 나와요.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정상적인 아파트면. 그러면 여기에 정상적인 시세를 파악한 거에 이분이 상담해주는 내용을 얹어서 결정하면 오케이. 이건 정상적인 컨설팅이 될 거예요. 그런데 빌라는 정상적인 시세를 여러분이 파악하지 않고 상대방이 파악해준 상태에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눈탱이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추후에 시세가 내려가거나 전월세가 안 빠지거나 역전세가 났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선의로 누군가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. 제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. 분명히 제가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던 거지. 전 안 좋은 사람을 만났었거든요. 전 이 재테크 바닥에 들어와서 안 좋은 사람을 굵직하게 몇 번 만났고 어마어마한 손실과 에너지 낭비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. 걔네 아직도 유튜브에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요것만 생각을 해보세요. 얘가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감당이 가능한가? 주식이랑 달라요. 주식은 하고 그냥 매도 버튼 이거 한번 누르면 끝나거든요. 쉽지 않은 거 알아요. 그 손절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알아요. 정신이 나가는 거 아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1년, 2년, 3년에 걸쳐서 갉아먹어요. 내 인생이 희망이 없어져요. 제가 그걸 장기간 겪은 사람이에요. 제가 그러다가 하우스푸어란 책에 빠졌던 거고요. 근데 빌라는 제가 가장 장기간 안 팔렸던 건 토지예요. 근데 그건 제가 잘못 샀어요. 매도도 잘못했고요. 근데 그 다음 잘 안 팔린 게 몇 가지가 섞여 있지만 빌라예요. 근데 그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. 빌라를 잘못 샀다고. 맞는 말이에요. 맞아요. 빌라를 잘못 샀으니까 제가 못 판 게 맞아요. 그런데 여러분 기준 없이 남의 말만 믿고 사는 빌라가 그게 잘 산 게 될 수 있어요? 무조건 시세만 좀 여러분이 실거래가 찍어봤을 때 올라가면 잘 산 거예요? 그거 아니에요. 부동산은 여러분이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체력은 돼야 돼요. 내가 기다릴 체력이 안 드는데도 하는 거면 경험이나 실력이 좋은 거예요. 아니면 돈이 많거나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 빌라가 움직였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, 믿음, 시간이 있어야만 해요. 뻔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판단 기준으로 이걸 조율해도 돼요. 이 리스크 정도를 조율해도 돼요. 전 조율합니다. 그러다가 진짜 한 번 크게 먹은 적도 있고요.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할 때는 이 리스크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, 적절 시세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적절 시세도 내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? 그러면
그 다음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또 잘 되면 나중에 더 크게 베팅하실 거 아니야. 똑같은 방식으로. 사람이 그래요. 그런데 잘못되면은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. 그때 가서 은근히 여러분 누구 원망도 못해요. 의외로 그 계약서 꼼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. 제가 그 유혹을 받아봐서 알아요. 여러분 한 건하고 수백 수천이 남는다니까요. 정말이에요. 정말이에요. 빌라업자가 도저히 안 팔리는 물건을 저를 통해서 팔면은 그 사람 죽게 생겼는데 1,000, 1,500, 2,000을 주겠대요. 그게 빌라 사기가 막 터졌던 거 아니에요. 저 그거 전부 다 싹 다 거절했거든요. 근데 요새 아마 그게 다시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물건들이 저도 지금 다니면 알아보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물건을 주려고 하시는데 없을까요?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만큼은, 특히 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은 좀 그래도 재테크 마인드도 있고 의심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게 재산을 좀 지키고 할 거면 최소한 내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요 정도가 적정 시세다 라는 것 정도는, 요 정도까지는 진짜 요 정도까지, 그리고 등기부등본 깨끗한 거 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를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릴게요. 유혹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임장하다 좀 시신 들어왔어요. 지금 좀 말랐거든요. 이게 날씨가 짓궂네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. 늘 감사합니다.